2020년 12월 2일 수요일 낮 12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상당히 춥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내복을 입었다가 내복을 입고 벗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내복을 다시 벗었어요. 대신에 이제 두꺼운 작업복을 입으니까 그런 대로 아직까지는 내복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이제 장기표 선생님하고 박찬종 님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는 박찬종 TV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기표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같이 대화하는 그것을 좀 잠시 들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내 장기표 선생님은 원래가 우리나라 나이로 77이에요. 45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76이네. 우리나라로 76이고 만 75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참 그리고 박찬종 선생님은 나이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80서인가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무인 김효 82이네. 우리나라 나이로 82이고 만 81하고 그러네요. 1939년생이거든요. 박찬종 선생님이. 그렇죠. 81. 만 81세고 우리나라로 이제 82세고 그래요. 하여튼 연로하신 분이 두 분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장기표 선생님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한 막가파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니까 이 정권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임기를 제대로 못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야기를 하고 또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도록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 세력이 있느냐 내가 생각하면은 그분들 대한 세력이 글쎄요 있겠어요. 네? 대한 세력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려 앉히면은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들은 장기표 선생님은 2017년도 2017년도 그때가 5월 8일인가? 그때 대선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날 취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2017년 대선 전국부터 문재인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 군데를 여러 곳에서 강연을 많이 하시면서 문재인 그 당시는 문재인 씨지. 그 당시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첫째는 이래서 안 된다, 둘째는 이래서 안 된다, 셋째는 이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주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대선에 이제 놓으려고 하시다가 예비 후보는 등록을 하셨던가 그런데 이제 본선에는 안 나왔죠. 장기표 선생님.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대안이 있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그분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내려오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왔다 그러면 대안 세력이 있느냐고. 누가 할 거냐고. 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또 혹시 누구라도 앉혔다 해봐야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잘할 수가 있겠냐고. 내나 뭐 그나물에 그 밥이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 갈아엎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참 세계사적인 사명을 띠고 띈 그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풍수 지리적으로 보면은 세계의 중심이고, 또 뭐 우리가 입성음이라 그러네요. 나 뭐 언어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발음이 또렷하게 되잖아요. 1 하면 리얼 발음이 되고, 2, 3 하면 미음 발음이 되고, 4, 5, 6 하면 6 기역 발음이 되고 말이야. 6, 7 하면 리얼 발음 되고, 8도 리얼이네. 9, 10 하면 비읍 발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비읍 발음이 잘 되는데 거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런 그 입성음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다 그래요. 내가 그 언문학입니까? 이게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이제 뭐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할 것 같으면요, 그 10,000년을 살았다면은, 내가 내 이야기 하는 이야기인데 1년은 36,500일이니까, 아니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1년을 살았다 그러면 365일이고, 내가 100년을 살았다, 100살은 뭐 이빠이 살았다 하면은 36,50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짧아요. 그러니까 1만 년 하면은 이제 한 10,000년 정도 살면은 365만 일인데, 한 10,000년 정도 공부하면은 좀 조금 안 알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10,000살을 살면은 말이야, 총재님께서는 앞으로 뭐 한 300년 정도 더 사시다가 이제 올라가실 건데, 내 기분으로선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10,000년을 더 살아도, 살면서 공부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참 유한합니다. 하여튼 그 뭐 언문학에 대해서 우리나라만이 이런 그 7, 8, 9, 10 이렇게 리얼 비읍 발음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말이 너무 기네. 하여튼 이렇게 천손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이다 말이에요. 이 민족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일시적으로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대한 신의 그 섭리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볼 때 참 진짜 참 그 장기표 선생님이나 박찬종님 이런 분들도 바로바피 그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좀 보고 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다 뭐 서울대 나왔을 거예요. 장기표 선생님 서울대 출신이고, 박찬종 씨도 서울대 출신이죠. 그리고 그 박찬종 씨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연세 많으신 분을 박찬종 씨라서 미안한데 그 뭐 박찬종 변호사님이라 불러야 되겠네요. 그래야 예의가 맞겠죠. 그분들도 다 손자 손녀분들이 다 있고 아들 딸이 다 있는데, 그분들이 뭐 내 유튜브 볼 확률은 뭐 100만 분지 1, 억만 분지 1도 안 되겠지만은, 혹시 보신다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고 박찬종 씨라 그러면 얼마나 내를 이렇게 참 좋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박찬종 변호사님께서는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상관왕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뭐 좀 더 그 공부하는 능력을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외면의 세계를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법학 같은 거는 외면의 세계거든. 나와 남을 분리해서 하는 공부. 그런 거고, 뭐 과학이라든지 어떤 뭐 세계 현상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은 외면의 세계라, 나와 남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공부고, 내면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나와 남을 분리를 안 해요. 타인과 내가 그 한 몸이다. 물론 영혼은 각 개인의 그 바코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개인 하나하나의 그 고유한 바코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총체적인 영혼이 놓은 그 권한이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전 인류가, 전 우주가 나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따로따로 바코드가 있어도
이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영혼계나 마찬가지예요. 원 뿌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에서 나온 거라 말이야. 원시 반일이고 말이야. 정진 반일이고 묵상 친일이고 만법 귀일이고 집중 관일이고 모든가 일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걸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했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워요. 장기프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 배우고 참 똑똑하신 분이고 구속도 많이 되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하신 분이죠. 특히 이제 전태일 씨하고는 아주 인연이 깊은 분이에요. 장기프 선생님. 예, 그런데 좀 하나 아쉬운 것이 이분들이 불교 공부를 안 했다는 거. 내가 그분 강의를 숱하게 듣거든요. 장기표 선생님하고 박찬종님 이거 TV를 많이 봐도 불교에 대한 용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보살이라거든 보디사트바다 이러면 깨달은 중생이다 이렇다든지, 그러면 보살의 이제 염원, 아미타불의 이제 어떤 염원,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요. 반야신경에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런 것은 뭐냐면은 좀 그게 아쉬워요. 그것을 공부를 하고 불교의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의 결론을 가면은 이거 참 석가모니를 이 땅에 보내신 미륵 부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든다, 이제 이런 것을 좀 알게 되는데 이것은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 하더라도 또 사이비 종교가들이 줄을 쫙 치고 있잖아. 내가 바로 세상의 주인공이다, 내가 새 천지를 여는 주인공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놓고 이를 이야기 안 해요. 앞에 어떤 사람을 내세운다고. 특히 어떤 사람을 예수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앞에 딱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석가를 앞에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1871년에 탄광하신 강정산을 앞에 딱 내세워요. 그래가 뒤에 딱 숨어가지고 어느 정도 세뇌가 딱 됐다 싶으면 내가 바로 강정산과 거의 동격인 어떤 분이다, 내가 예수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요즘 얼마나 그렇게 하기 좋습니까? 저게 코로나가 강력하게 부니까 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다, 끊임없는 자기 공부, 합리적인 의심,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추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강의를 듣는 기가 있다고요. 그래 되다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이 유튜브를 딱 들을 때, 이야, 이분이야말로 참 진짜 우성재야다,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이 없이 참 인간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 없이 바로 이제 인간의 단계가 10가지 단계인데, 속인, 범인, 속인 그런 경계에서 바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는 사람들은 떨어지기가 쉬워요. 비탈길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건길 해가지고 말이야, 여기 갔다가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이럴 때는 또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했다가 또 요랬다는 또 헷가닥하고 말이야. 이번 총선은 말이야, 허경영 국가혁명당에서 나는 180석 이상 한 200석 이렇게 노리라고 크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됐다 이러니까, 봐라 안 됐는데 무슨 그렇게 후라를 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선거가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걸 알아야 돼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모르죠. 끝난 거지. 21대 국회가 지금 개원돼 가지고 국회의원들 정해졌지만은 좀 있으면 디비나사이 된다고요. 100% 부정선거 아니냐고. 원천적인 무효예요. 무효라고요. 무효가 되면은 그럼 다시 재선거를 원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혁명당이 지역구 235명, 그리고 비례대표 22명, 257명 전원 당선이에요. 전원 당선.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그런 세상이 와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참 이래 보면은 자기가 남한테 어떤 것을 조그만한 선행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남들이 알게 되면은 참
막 모르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게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말이야.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 발설을 해서는 안 돼요. 발설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선행을 뭐 조그만한 거 한 게 있다 하면은 말이야, 무엇이 떠들어상은 난가, 내가 이런 일 했다 이렇게 떠들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섭섭하다 이래요. 그게 다 일반 중생이거든. 참, 그거는 참 인간의 기본 자세가 좀 부족한 거야. 그 사람이 완벽한 인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길이라고. 내가 왜 사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하는 것은 뭔가, 참 지혜를 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 가장 인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야. 인간 인격의 완성, 자아 완성, 불교로 말하면 성불. 이걸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지 말이야. 그게 없으니까 무엇이 어떤 일,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야. 어디 가면,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다 앉아 있는데, 한국 사람 지금 5천만 명 누구를 시켜도 대한민국 누구를 시켜도 다 대통령을 지나가는 거지도 앉아가지고 대통령 시켜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속인들이 모였지, 똑똑한 사람들 모였지, 이러니까 화합이 되느냐고. 중구난방이지 그냥. 그리고 오늘도 총재님께서 1997년도 47살 때 말이에요. 그때 15대 대선을 앞두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이제 총재님께서 하신 강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도 오늘 한 번 더 들었다고요. 되는 집안에는 말이에요, 자식이, 아버지가 암만 술 처먹고 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뭐 이렇게 밤늦게 기가해가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좋은 점만 한다고요.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이야, 아주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100개 가운데 10개는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100개 가운데 99개가 만약에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한 개는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하나만 생각한단 말이야. 아버지의 좋은 점. 그리고 안 좋은 점은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좋은 점만 이야기한다. 그래야 구성이 잘 된다 하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어떤 조직에 장을 이제 앉혔으면은 어떤 분이 있다 이러면은 그분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허경영 신인님이 내려와도 말이야, 미친놈 또라이라 하고 막 오만 소리 욕짓거리를 다 하는데, 완벽한 신이 인간이 돼서 내려와 있어도 그 신 앞에서도 말이야, 무엇이 어떤 놈이 참 진짜 그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 말이야, 일반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장이 됐다 그러면은 온갖 안 좋은 점도 있겠지. 물론 있으니까 그런 말 하겠지만은, 그런 점은 감사줘야 된다. 안 본 척하고 말이야,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야죠. 대놓고 있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말이야, 안 좋은 이야기를 그래 하면은, 야, 그 사람 진짜 엄청 인내심이 강하더라고. 참고 있더라고요. 내 같으면은 그 자리에 살짝 빠져나오겠습니다. 근데 더 심한 말을 더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차마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말이야. 100번 맞는 말이라고. 맞는 말인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둘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 하다 보면 자기도 겸이 찍잖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고쳐 나갈 수가 있다고. 물론 근본적으로 고치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기 부모의 자꾸 좋은 점만 100개 가운데 99개가 나쁘고 하나가 좋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꾸 강조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이 자꾸 없어지게 되고,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이 발전이 되죠.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참 희생 없는 종교, 원칙 없는 정치 말이야, 환경 없는 과학, 이런 말이 있는데,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뭐가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떤 보면은, 아이고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어제 어떤 관계로 해보니까, 그걸 십자가를 진다 이건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국가혁명당의 위원장 자리에 한 달에 봉급을 한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아마 상당할 건데요.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직장 다니다가도 말이야,
저녁 8시에 내가 시간 다 나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면 낮에 직장 다닙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위원장 좀 못합니다. 이랬지만은 1,000만 원 준다 해보라고. 낮에는 이런 뭐 직장이 있지만은 퇴근하고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느냐고. 지금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 어차피 허경영 총재님은 말이야 서울시장을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세계 황제가 돼 있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고. 정해져 있다. 이거는 판에 박혀 있는 사실이라고. 지금 현재 그 총재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뭐 서울시장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시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이제 현실적인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또 행사를 하시겠지만은 지금이라 해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미 해 나가고 있어요. 아마 언제야 지금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3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계 통일을 2030년에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선에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은 진짜 썩어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바이든이 뭐 당선자 바이든 해가지고 뭐 차기 국무장관 뭐 대변인 뭐 누구 다 선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정책도 말이에요. 바이든이 되면 어떤 정책을 할 거다라고 다 보도를 하는데 그게 다 안 되거든. 바이든이 되나? 절대 안 된다 말이야.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아마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 가서 하든지 안 그러면 하원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든지 아마 그래 될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도 아마 될 확률이 크죠. 그래 되는데 누가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되면은 아마 그리고 상당한 숫자가 구속이 안 되겠느냐고.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아마 미국 정치 역사상 원자탄이 하나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미국 그 정치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없는데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 이 사람들 그 배경 세력이 얼마나 많으냐고. 뿌리가 엄청 크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구속이 많이 되니까 이거 엄청난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지금 원자탄 같은 일이 이제 터지면서 대통령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이죠. 2021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될 건데 그래 되면은 그 규정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현재도 뭐 남북 전쟁 상황과 같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니까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힘을 빼버려야 되는 거야. 50개 주를 딱 해버려야 된다고. 분산해버린다 말이야. 아리조나주라든지 네바다주 이래가지고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뭐 조지아주,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다다다다닥 따개버려야 되는 거야. 50개로 따개기 위해서 이미 작업에 들어간 거라고. 그리고 50개주로 나눠버려야 세계 통일하기가 쉽거든. 그리고 뭐 중국도 뭐 지금 보면 7개로 이제 나눠지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유튜브는 보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진짜 내가 참 말하는 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내가 이야기하면 뭐 내 유튜브를 안 봐요. 나는 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이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사람은 말이에요. 정말 그 희생 없는 종교라 그랬는데 참 그 지금 현재 뭐 날씨 추운데 말이에요. 삼성 살리기 운동, 상속세 폐지 또 뭐 그 당원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하는데 물론 뭐 1,000원, 2,000원 자기 호주머니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나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자기 통장에서 매달 1원씩 빠져나간데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뭐 2,000원, 3,000원 경우에 따라서는 8,000원, 10,000원씩 빠져나가는 그런데 당원을 좀 가입해 주세요. 그렇게 누가 하겠느냐고. 그러나 그 중에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 하기 힘들어요. 또 당원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참 그 어떤 위원장직을 하나 맡아가지고 좀 노력해 주세요 하면은 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어제 내가 전화를 한 20-30통 했는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당원증에도 그렇게 한다고요. 참 드물어요. 그 정도 거기에서 이제 추려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되다 보면 적극적으로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말이야. 그게 됐노. 어디 당에서 시키면은 삼성 살리기 아니라 사성 살리기도 나갈 수도 있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되죠. 그런 사람은 뭐냐, 인생의 목표를 인격에 완성해 두는 거야.
그리고 남한테 베푸는 은혜는 내가 남한테 좋게 한 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 1시간 전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엄청 큰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거는 100만 년 전, 1000만 년 전의 사건이라고 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참 어떨 때 참 도움을 받은 게 있으면은 그거는 잊지 않고 반드시 갚으려고 생각하고, 갚아도 몇 배로 갚아야죠.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한테 남의 안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안 좋은 거라고. 그 구업이잖아, 구업. 주둥아리로 입짓는 거 말이야. 말을 오늘 내가 해가지고 전화상으로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의 흉을 경으로 봤으면은 내 생에 어떻게 되겠냐고. 그 사람 참 진짜 듣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참 듣기 싫은 걸 억지로 들었지만은 그 사람 앞에서 마찰을 얻기 위해서 수긍하는 척, 들어주는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절대 남의 그 허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한 말이라고. 이거는 기본이라. 사람이 사는데 기본이라고. 맥주 3개 안주 하나. 어디 술집에 가서 옛날에 나 뭐 술 마시러 가면 기본이 맥주 3개 안주 하나잖아. 사람 사는데 기본이라고, 거기. 남의 흉을 보는 건 눈을 가지고 내 흉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내 잘못을 먼저 보고 남한테는 따뜻하게 해주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나가는 거. 이게 사람이 사는 기본이 아니냐고 말이야. 여하튼 이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이제 참 진짜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구경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내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주일 선생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혹독한 그 고생을 한 끝에 참 진짜 코미디의 황제로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 허경영 총재님은 뭐 신인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라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도 없고, 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 새롭게 잘 살게 한다,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그렇게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진짜 잘못된 길로 한 발짝으로 가지 않으셨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때가 돼 가지고 이제 세상의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에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